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신경치료를 실패해서 재신경치료를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치료, 특히 재신경치료는 성공률이 첫 번째 신경치료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100%의 성공률을 가질 수가 없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재치료, 재신경치료를 할 때는 그게 실패했을 때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신경치료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래? 재신경치료 실패하면은 뽑고 임플란트로 바로 가는 병원이 있고, 저희처럼 치근단 수술이나 치아 재식술 같은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살릴 수 있는 옵션을 가진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의 치아를 제대로 치료받고 케어를 받으시려면 재신경치료는 치료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추천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 케이스도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 수술하는 단면을 넣었기 때문에 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재신경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했는데 5년 5개월이 지나고 잇몸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드린 케이스거든요. 뭐 5년 썼으면 많이 썼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재치료를 해서 성공을 진짜 한다 그러면 실은 5년밖에 못 쓴다고 하면은 바로 임플란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보면은 아프지는 않지만 약간 염증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치아를 보면은 요렇게 염증이 엄청 커요. 5년 5개월 전에 우리 병원에서 재신경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염증이 크기가 엄청 크고 약간 동그랗게 치근당 시스트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재신경 치료하고 잘 쓰다가 갑자기 염증이 생긴 거라서 크랙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교정도 하셨던 분이라서 이 치아를 어떻게든 뭐 살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는 이제 옵션을 드린 거죠.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치아 재식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치아 재식술 하는 과정에서 금이 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냥 발치 임플란트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번 다시 치료를 해서 집어넣는 치아 다시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면은 약간 염증의 양상이 약간 여기도 이런 식으로 녹아있고, 그래서 약간 금이 간 게 아닌가, 크랙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소견이고, 염증도 엄청 컸어요. 아, 이걸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저도 약간 반신반의를 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은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 환자분께도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아 재식술을 일단은 들어간 거예요. 치아 재식술을 할 때 크랙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재식립을 할 거고, 크랙이 발견이 되면 발치직 임플란트를 바로 시행해서 임플란트 수술도 준비를 하고 재식술도 준비를 하고,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들어간 거죠. 치아를 뽑아봤어요. 뽑고 잘 관찰을 해봤는데 크랙이 없었어요. 여기를 갖다가 이 뿌리를 갖다 드라이한 상태로, 건조된 상태로 막 손으로 만지면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젖어있는 셀라인 거즈에 항상 이 표면을 갖다가 손상되지 않게끔 유지를 해야 되고, 크랙이 없었기 때문에 뿌리 단면 3mm를 일단 잘랐어요. 자르는 이유는 뿌리 끝 3mm를 자르는 이유는 여기에 해부학적 기형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부학적 기형이 되는 거를 다 제거를 해주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메틸렌블루로 염색을 해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신경치료를 C-쉐입 캐널을 해줬는데 여기랑 여기를 치료를 해줬는데 여기 사이가 이스무스, 한마디로 골짜기 같이 이 틈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 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청소를 해도 이런 골짜기 틈에 있는 세균까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신경 치료가 성공률이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재신경 치료하러 가셨는데 내가 하면 100% 살아요,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선생님은 정말로 신경치료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선생님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딥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겠지만 해부학적 구조가 결코 만만한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치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노력을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내가 하면 거의 다 성공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거는 너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거꾸로 파가지고 이 부분을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MTA라는 특수의 재료로 필링을 해준 거예요. 거꾸로 틀어막는 작업을 해준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15분 이내에 다시 심어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뼈 이식을 하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뼈가 어떻게 됐죠? 차 올라오는 거예요. 2년 후가 됐더니 약간 주변이 염증이 이제 여기가 워낙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약간 까만 느낌이 있는데 환자는 증상도 없고 여기 잇몸도 깨끗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해서 뽑을 뻔했던 치아가 이렇게 완전히 뼈가 회복이 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뭐 치과사들이 봐도 정말 언빌리버블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오면은 환자분께 이제는 여기 염증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치료하는 뿌리를 잘라내고 틀어막는 시술을 해서 다시 15분 안에 씹어줬더니 여기 주변이 뼈가 다 회복이 돼서 이제는 좀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의 몸이 잘 치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5년 전에 신경치료 해서 이렇게까지 쓰셨는데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러면 발치 임플란트냐? 만약에 발치 임플란트로 갔어도 이런 거를 발치 임플란트 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거든요. 이렇게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 옵션을 꼭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뽑고 임플란트 가셨다고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엑스레이 보고 이거를 갖다가 얼마 못 쓴다, 몇 년 쓸까요 이거를?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환자분들이 재치료를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닥터 꼬집 채널이 따로 있고 마이덴TV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닥터 꼬집 채널에는 케이스 리뷰 위주로 올릴 거고요, 제가. 왜냐면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케이스들을 계속 올릴 거예요. 이제 마이덴TV에서는 실제 제가 환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올릴 거고요. 그래서 두 채널 다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